알쓸 주책의 파란입니다. 수달입니다. Did you miss me? 네. 그 새로운 게스트분과 촬영을 해서 올리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네. 간만에 새로운 분이 하니까 간만이 아니라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네, 처음 이제 다른 분과 한번 호흡을 맞춰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은 뭐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얘기가 생각보다 좀 순조롭게 나와서 네, 좀 편안한 촬영이었고요. 네네. 사실 이제 편집을 그동안에 파라님이 거의 전담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처음으로 편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랑 어떤 차이가 있던가에 대화를 해보니까. 파라님 같은 경우는 약간 텐션을 조금 더 유지하게 이끌어주는, 그 약간 기습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네.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있고 그분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좀 주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좀 자연스럽게 제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했던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편안하고 나보다 더 자연스러운.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걸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원래 저는 방송은 불편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편하면 안 돼. 너무 편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사람이 약간 불편할 때 보는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고 저번 시간에는 영화 자체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훑었고요. 이번에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일단 두 작품 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꿀잼, 허니잼. 감독이 보여준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서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각도가 정말 확연하게 다른 게 카메라 각도가 곧 말하고자 하는 방식이 카메라 각도가 아닐까,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그게 카메라 각도에 다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보면은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 그냥 이렇게 들이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보고 이번에 한번 다시 봤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정도의 거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장난감 병정들 보는 느낌? 그러니까 객관화 시키는 거죠, 점점점. 근데 이거는 너무 들이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의도 자체가 그때 그 사람들은 사건을 이렇게 봐라.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인물 군상이 있다. 근데 남산의 부장들은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계속 이걸 비추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이게 객관적으로 뭐 그 김재규의 뭐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뭐 좋았던 면 안 좋았던 면 이런 걸 복합적으로 섞어놨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도 저 차지철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막 올라오거든. 이게 따라갈 수, 그 감정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거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냥 늠약이 같아, 늠약이.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막 좀 막 불쾌하기도 하고 막 오만 감정이들. 이게 카메라 각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계속 이병헌 얼굴을 확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멀리서 바라보면서 막 사람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장님 총 여기 있어요 총 막 하는데 그게 얼굴이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것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그 시선이 곧 말하는 방식이 되고 주제의식이 되고 이렇게 다 연관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러면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대사가 있거든요. 이병헌 씨가 하는 이병헌처럼 해주세요. 뭔가요? 뭐 최대한 따라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까? 비슷한가요? 비슷할 리가 없잖아요. 1도 안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 대사가 좀 기억에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까? 그만. 뭐 이런 느낌으로 힘주고 했다. 약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사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의문이 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다 총살을 하고 마지막에 네네. 이제 김대일 씨가 한 번 더 이제 확인 사살을 하라고 그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을 굳이 다시 총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네, 저는 좀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가장 의문이었어요. 다라락. 네, 굳이 다라락. 사실 뭐 이미 다 끝난 근데 거 아니고. 네. 나는 그게 의문이 드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서 왜 네. 엔카 가수랑 네. 그 옆에 그 아저씨 누구죠?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네. 그 사람이랑 네. 그 사람들을 왜 안 죽이고 그 사람들이 그쵸. 목격자이기 때문에 정작 제일 맞아요. 중요하게 죽여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엄한 사람들만 그때 그 네.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네.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제가 총 쏘는 거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중요한 증인은 안 죽이고 음한 그 사건을 보지도 못한 애들만. 그쵸. 그러니까 걔들이 총 쏘고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네, 뭐 죽였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네. 뭐 식당에 가가지고 막 쏴 죽이고 네. 하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일일이 꼼꼼하게 맞아. 죽이는데 되게 꼼꼼하게. 정작 네. 그걸 본 심수봉하고 아. 그 옆에 있던 그 대학생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안 죽였다는 거. 네, 저도 다시 보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의문이 남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는 또 어떤 부분이 인상 깊던가요? 그때 그 사람들도 대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어떤 거? 그 이병헌 씨가 아니고 거기 주인공이 하는 말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 그 약간 어떤 좀 그 유명한 말 인용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네. 이게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김훈 선생님 엄청 팬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김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칼이 네. 펜보다 강하다. 아. 총이 펜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분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네. 글을 쓰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인 중에 한 명인데 네. 결국에 대포 한 방, 핵 한 방이면 글은 펜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네. 그러니까 총구가 돌아갔을 때는 모르겠어. 그쵸. 근데 총구가 보고 있을 때는 네. 과연 펜이 이길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뭐 네. 좀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미시적으로 딱 그 상황이 갔을 때는 그게 네.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랑 대사가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그 육본에서 육군 본부에서 네.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 아. 그러니까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그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냥 맞아요. 6번으로 갑시다 이러고 그냥 영화 끝나버려요. 네. 근데 남산의 부장들은 거기서부터 또 영화가 또 한참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처음에 그 육군 참모총장이 런닝만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렇게 그 거기에 막 장성들하고 모든 국가 엄청 네. 탑 클래스 관료들이 앉아 있는데 막 넥타이 메고 있고 막 이렇게 약간 부시시하고 있고 막 그게 그런 되게 사람들이 막 재밌어요.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네. 난잡한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네. 너무 약간 블랙 코미디의 정수 같다? 그런 것들이 약간 타인 그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봤던 타인의 뭐였죠? 그 식탁에서 그 핸드폰 뒤집어가지고 그거 타인의 취향이요? 타인의 취향이었나? 네. 아무튼 그 영화에서 식탁을 보는 것처럼 네. 약간 오묘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네. 한석규 마지막에 그 대로변, 그 넓은 대로변에서 네. 차를 끌고 가다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뱅글뱅글 도는데 네. 와, 그 장면이 진짜 사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넓은 도로, 화면 끝에서 끝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넓은 도로를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느 내가 방향으로든 갈 수 있고 차가 없잖아요. 네. 통금 때문인지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주행을 해도 되고 뭐 세로로 대각선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네.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딱 그게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디로든 갈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심리를 갖다 그 한 장면으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다. 네. 그런 느낌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각자가 떠올랐던 네. 의문들에 대해서 네. 서로 네.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